안녕하세요. 저는 24살에 결혼을 하고 25살에 이혼을 하게 된 돌싱녀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도 2년 정도 지났네요. 요즘은 결혼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인데 저는 22살에 한 거다 보니 굉장히 빨리 한 편이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느냐고 하시면 뭣도 모르고 순진하고 어리숙해서 한 결혼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소재지의 작은 동네에서 쭉 살다가 부산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한 곳은 학교 근처의 PC방이었고 제 업무는 PC방 오는 손님들에게 이용카드를 주거나 간단한 음료 및 간식거리를 주문받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이 괜찮았고 학교와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횟집을 같이 운영하시는데요. 큰 곳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작은 횟집입니다. 저희 집 형편은 평범한 정도였는데 제 등록금이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야 용돈 정도는 제가 벌어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창 학교 행사도 많고 서로서로 친해지는 분위기라 술자리도 많은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그런 자리에는 곧잘 빠졌어요. 대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하고는 친해졌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PC방은 사장님이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하고는 9살 정도 차이가 났고 저희 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9살 많았어도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엄청 동안이고 어려 보이는 편이었어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도 또래보다는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좀 가벼운 말투이기도 했고 본인이랑 비슷한 분위기의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려 다녔어요. 나이보다는 좀 어려 보이고 철도 좀 덜 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요. PC방 사장님이긴 하지만 PC방은 거의 직원들에게만 맡겨놓고 주로 놀러 다니셨어요. 다른 직원한테 들어보니 사장님이 대학 졸업 후에 놀고 먹으니까 사장님 부모님이 차려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운영하라고요. 명색이 PC방 사장이지만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와서 아르바이트 교대 전에 정산만 하거나 친구들하고 캠핑 간다고 얼음하고 먹을거리 챙겨가려고 들르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PC방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재밌기도 해서 제법 오래 다녔어요. 그런 곳 아르바이트는 보통 장기 근무가 잘 없는 편인데 저는 거기서 1년 넘게 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하고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 다니다 보니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도 저한테 매뉴얼을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했고 궁금한 게 있어도 다 저한테 알려주라고 했죠. 월급도 다른 직원보다는 살짝 더 올려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도 일을 끝내고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를 하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퇴근할 거냐고 PC방 바로 아래층에 있는 술집에서 자기 친구들이랑 한잔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다 저희 학교 출신들이고 저희과 선배님도 있다고 하면서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거절을 했겠지만 그날은 저도 맥주 한 잔 먹고 싶기도 하고 왁자지껄하게 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겠다고 사장님을 따라서 그 술집에 갔고 친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모인 친구들도 직업이 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사무직 회사원도 있고 영업사원도 있고 카센터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처럼 보이니 괜히 왔나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 막상 같이 얘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가니 그 친구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종수 어떻느냐고요. 종수는 사장님 이름입니다. 저한테 대뜸 사장님이 어떻느냐고 하니 황당했죠.
그래서 그냥 갸우뚱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묻더라고요. 저 큰 PC방 사장이면 우리 종수 괜찮지 않느냐고. 저랑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난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며. 그러면서 사장님하고 저를 열심히 엮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장님은 사장님일 뿐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지 꽤 되었고 그 친구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 저랑 엮어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사장님이 그러시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저한테는 그저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게 30 남자는 아저씨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부쩍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출근해서 저 대신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음식 쓰레기 치우거나 담배꽁초 치우는 일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일은 자기가 나서서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 직원 시키지 본인이 안 했거든요. 그게 눈에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장님이 남자로 보이거나 마음이 달라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퇴근 준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아빠도 친구분들하고 제주도 놀러 간다고 해서 마침 없었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쓰러지고 손님분이 발견 후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하길래 연락받고 너무 놀랐죠. 일단 엄마에게 가야 했는데 거리가 좀 멀긴 해도 너무 급하니 택시라도 타고 가면 되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니 멍해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생각도 못하고 버스 터미널표를 막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걸 보더니 어느 세월에 버스를 타고 가느냐며 자기가 태워줄 테니 당장 주차장으로 가잡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걱정하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과로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고 별다른 문제나 이상은 없으셨어요. 엄마에게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저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가준 그 남자가 고맙더군요. 그 남자는 내리 몇 시간을 달린 것도 모자라서 저를 위해 커피도 가져다주고 어머님이 괜찮으셔서 다행이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는데 그 후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횟집 편으로 약국 영양제를 잔뜩 사서 보낸 거예요. 영양 챙겨가며 쉬엄쉬엄 하셔라 라고 하면서요. 그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하시면서 그 사장이랑 저랑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사이 아니고 정이 많으셔서 직원을 잘 챙겨주는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따로 챙겨주는 모습에 저도 그때부터 사장님이 좀 달리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후에 사장님이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 생각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른스럽고 나에 대한 마음이 큰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9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어떻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괜찮기도 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했고 저도 결국 마음을 열고 사장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자면 저는 참 순진하다 못해 어리숙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쓰러져서 걱정하는 저를 위해 단박에 차로 태워다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할 일 맞는데요. 제가 충분히 감사 인사 드리고 그 마음만 잘 받았으면 될 일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 고마운 마음을 애정이나 관심으로까지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때까지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도 없고 공부만 했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랐거든요. 반면 그 사장님은 30살의 나이에 술자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한 트럭인데다 연애 경험도 많은 그런 남자였어요. 이성 관계에도 저보다는 능수능란한 편이라고나 할까요?
저한테 관심이 있고 한심을 사고 싶으니 적극적으로 보여준 행동인데 저는 그런 행동들에 쉽게 감동받고 또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거죠. 하여튼 그 사장님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교 성적도 놓치지 않으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공부와는 점차 멀어졌어요. 물론 제가 공부에 손을 놓은 게 전적으로 그 남자 때문이다 라고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남자 덕분에 노는 맛을 안 건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남자는 우리 학교고 엄청 명문대도 아니고 우리 학교 졸업해서 취업해도 시덥잖은 곳밖에 안 된다며 차라리 시집을 잘 가는 편이 나을 거라는 소리도 잘했어요. 그 남자랑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니 술자리도 많이 다니고 또 그 남자친구들 또래랑 주로 어울렸죠. 커플들끼리 다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다 같이 캠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들 중 제가 가장 어렸고 나머지는 다 언니들이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2년 정도 사귀었고 저는 졸업을 코앞에 두고 슬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도 있고 힘들게 취업보다는 결혼을 하자고요. 저는 그래도 대학 졸업해서 바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고 취업 준비 끝에 한 회사에 취업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부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월급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좋아서 다니는 동안 잘 다녔어요. 또 배울 것도 많아 거기서 오래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왜냐하면 혼전 임신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겼고 남친은 결혼을 바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임신 후 몸도 부쩍 안 좋아진 데다 시부모님 역시 아이가 더 중요하니 회사는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결국 남편과 시부모님 설득으로 대표님들에게 잘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댁과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전세로 집을 하나 얻어주셨어요.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하기로 했고 일단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저보고 일 빨리 그만두라고 하도 성하시길래 아이와 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님은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가 며느리감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에 비해 나이도 어린데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많다며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대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계속 하셨다 보니 저보고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 기본적인 살림도 잘 못할 것 같다며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거의 매일 저희 집으로 오시거나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같은 아파트다 보니 매일 오시기도 했고 수시로 부르기도 하신 거죠. 어쩔 때는 집에 족발 시켰으니 먹으러 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뭐 빌리러 오신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족발이고 뭐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남편은 부모님이 부르면 무조건 가자고 했고 본인이 없으면 저라도 가라고 했어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시부모님이 사는 데다 자주 뵙고 간섭이나 잔소리도 심하신 편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댁에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요. 신우가 정말 얄밉게 행동을 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신우는 한국무용 전공했다는데 딱히 직업은 없었어요. 어디 가서 말은 무용수라고 하고 다니지만 어디 소속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늑둥이 막내딸이다 보니 엄청 애지중지했습니다. 제가 한 살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빠의 아내잖아요. 그럼에도 저에 대한 존중 같은 건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저를 무슨 지 몸종처럼 부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수빈이가 손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다고 같이 좀 만들자는 겁니다. 수빈이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때 임신 5개월 정도였는데 촉이 지나면 오히려 일하고 움직이는 게 더 좋다며 이를 곧잘 부려먹으셨죠.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렇게 일을 시켜대시면 집에 와서 꼼짝없이 알아 누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몸이 약한 편이니 일 같은 건 많이 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고 그 얘기를 어머님에게도 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하여튼 만두피까지 직접 해서 손만두를 만들자는데 그맘때 저는 몸이 부쩍 무겁고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같이 만들었죠. 컨디션도 안 좋고 두통도 오고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엄살 피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꾹 참고 만들었습니다. 신우가 남자친구한테도 나눠줄 거라고 넉넉하게 만들라고 해서 정말 많은 만두를 만들었어요. 신우는 저하고 어머님한테 만두 만들어 달라 해놓고 거들기는커녕 방에서 2시간이나 친구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겨우 만두를 다 만들었는데 속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해서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먼저 가보겠다고 했고 만들어진 만두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저녁부터 하혈이 있었습니다. 그맘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푹 쉬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집안일하고 어머님 시중 드느라 바쁘게 오다니고 스트레스 받다가 유산을 하게 된 거죠. 잘 자라오던 아이인데 갑자기 유산이 된 거라서 너무 충격도 크고 슬픔도 컸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실에 누워 흐느껴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문득 대화 소리에 슬쩍 잠이 깼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신우가 대화 중인 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애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유산이야. 병원에서 조심 좀 하라고 했으면 지가 조심을 좀 했어야지. 나도 아까 전화 받고 엄청 놀랐잖아. 그러게. 얘가 가만 보면 비실비실하고 몸이 영 약한 것 같더라. 새아기 보면 너 나중에 병원비 무지하게 깨질 것 같아. 잔병 엄청 많을 스타일. 좀 자주 아프긴 해. 그래, 딱 봐도 허약해 보이잖아. 아휴, 5개월이나 품어놓고 애를 흘려보내?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그 정도로 비실비실하고 매일 끙끙 앓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데 체력이 좀 약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조심하지 않고 유산을 했다며 제 탓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임산부한테 2시간 넘게 앉아서 만두 빚으라고 하고 하루가 멀다 하게 집에 찾아오거나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 제 마음 편하게 해주신 적도 없으면서 마치 순수하게 제 실수와 잘못으로만 유산이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고 후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오시거나 나를 부르시냐고. 그날도 아가씨 먹고 싶다는 만두 빚다가 무리한 거라고요. 남편은 그걸 왜 또 수빈이 탓을 하냐면서 그 와중에 지동생 편 들더라고요. 동생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면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하여튼 저는 툭하면 불러대고 찾아오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당신이 얘기를 좀 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어머님이 시댁으로 얘기 좀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더니 신우가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너 종수한테 네가 유산된 거 만두 만들다가 그랬다고 얘기했니? 그리고 내가 자꾸 불러대고 그래서 유산한 거라고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유도리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나 보네 싶으면서도 이왕 얘기가 나온 거 나도 말하자 싶었죠. 자궁이 좀 약한 편이라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어머님께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가 언제? 전에 병원 갔다 왔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나 기억 안 난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네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희말이 없이 대충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그걸 왜 나랑 수빈이 탓으로 돌려?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걸 왜 우리 탓으로 돌리냐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따지시더라고요. 본인들 때문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저도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너 부른 거야. 한 아파트 살면서 뭐 챙겨주거나 필요한 거 있을 때 딸처럼 생각해서 너도 부른 거라고. 내가 너 안 불렀으면 그건 그대로 섭섭할걸? 저는 섭섭하지 않으니 제발 좀 그만 부르셔라 하고 싶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경고하는데 남한테 오해 살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니? 네. 저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는데 옆에 있던 신우도 한마디 하더군요. 나도 진짜 기분 나빠. 내가 만두 만들어달랬다고 그것 때문에 유산했다니. 사람 죄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말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야 옳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우는 본인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제 유산이 100% 그날 만두 만들고 무리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몸이 피곤했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는데 가서 꼼짝없이 내내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챙겼어야지.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나 싶어서 그냥 속으로 삭혔어요. 어차피 그 집에 제 편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 이혼이라는 생각을 언뜻 하기도 했습니다. 기분도 너무 나쁘고 아이도 없는데 굳이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아이를 유산해서 마음이 너무 지치고 극단적인 상태인가 보다 하며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9시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고 남편은 술 약속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남편의 술 약속은 거의 매일 이어졌기에 저도 스트레스가 꽤 있었죠. 원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결혼하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받아보니 하신다는 말이 수빈이한테 전화해보고 수빈이 좀 데리러 가. 차 키 줄 거니까 차 챙겨서 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가씨요? 아가씨가 어디 계신데요? 직접 전화해봐. 나도 지금 모임이라 못 데리러 가니까. 한마디로 술 취한 신우 데리고 오는 대리기사 노릇을 하라 그거였습니다. 짜증나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술 먹는다고 자기는 운전 못한다고 저보고 좀 데리고 가라고 하더니 끊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는 술이 꽤 많이 취했는지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아는 곳을 한 군데 얘기해서 지금 가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고 신우를 찾으러 가니 술 취해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가자고 하니 그때부터 울면서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요. 신우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친이 있는데요. 대학병원 레지던트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도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 시댁에서는 그 남자가 거의 사위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신우도 그 남자 자취방으로 반찬 가져다 주고 와이프인 것처럼 헌신했는데 차였다고 그 남자 욕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일단 신우를 부축했고 차는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여기 됐다 저기 됐다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요. 신우 때문에 주차장 헤매고 땀 범벅이 되고 한편으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현타도 제대로 오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안 오는데 내가 왜 술 취한 신우 챙기고 대리기사 노릇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걸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한숨 나고 갑갑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신우 차를 겨우 찾았고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자기 핸드백을 뒤지는데 술이 취해서 못 찾겠는지 갑자기 인상을 확 쓰더니 가방을 몽땅 없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진 가방 소지품에는 차키와 지갑, 파우치 등도 있었지만 좀 황당한 것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이게 왜 있지 싶은데 그걸 보더니 신우가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나쁜 놈은 내가 지 애를 가졌다는데도 모른 척한다고. 애초에 자기를 이용해 먹고 버릴 생각이었다면서 지 새끼도 모른 척한다면서 남친이 일하는 병원 찾아가서 그 인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뒤집어 엎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그럼 신우가 지금 임신을 했나? 놀라웠습니다. 아가씨,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술을 먹은 거예요? 술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하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래도 임신을 했다면서 술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인간은 자기 애를 임신하고 그동안 헌신한 여친을 이렇게 버린다고? 기가 막혔죠. 저는 일단은 신우를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싶어서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겨우 데리고 가서 눕혔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놓고 갔죠.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또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대뜸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선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임신한 거 아셨어요? 그래, 안다. 근데 어제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제 그 일은 수빈이도 잘못했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 너도 더 이상 아는 척 말고. 근데 어제 아가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랑 헤어진 것 같던데요. 저는 염려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는데 정작 그 애 아빠는 헤어짐을 고하고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어머님이 펄쩍 뛰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태연하시더라고요. 아휴, 어제 너한테 데리러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는 알 거 없고 모른 척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른 척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너무 뜬금없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헤어졌다는 의사 남친이랑 다시 재회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더 황당한 건 결혼한다는 남자는 그 의사 남친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저는 잘 몰랐던 또 다른 남자더라고요. 교수 집안이라고 했고 그 남자는 공대 석사 출신의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분명 신우는 아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곧이어 알게 됐죠. 어머님이 저더러 모른 척 하라는 것을요. 신우는 한 번에 2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였던 거예요. 그 2년 사귄 의사를 만나면서도 어머님이 선자리로 소개해준 공대 석사랑도 만나왔대요.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했나 본데 신우조차도 누가 애 아빠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의사를 더 좋아하니 의사 남친에게 찾아가 아이를 가졌다, 네 자식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사도 사실은 신우가 양다리 걸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애가 어떻게 내 애냐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그날 임신한 상태인데도 술 먹고 꽐라가 됐고 제가 데리러 간 거고요. 그런데 골 때리는 건 신우가 가만 생각해보니 의사 남친의 애가 아니라 공대 석사 남친의 애인 것 같다고 나온 거예요. 의사 남친은 물 건너갔으니 그 공대 석사 남친이라도 붙잡아 보겠다는 거죠. 임신으로요. 어머님도 그에 동조를 하신 거고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남자 애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 남자 애가 되는 건가요? 확률이 반반이라는데
만약 아니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엄청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정말 경악스러웠죠.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도 신우도 저희 남편까지도 그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의 친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남자 집의 재력이나 직업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 공대 석산의 집에서는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결혼을 바로 하자는 것 같았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쩔 거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남자애 맞아. 그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아가씨조차도 그 의사였던 남친 아기인 줄 알았다며. 아니야. 본인이 임신했는데 그걸 몰라? 그 의사놈의 아니래. 근데 왜 울고불고 하냐고. 아, 그거야 그 새끼가 수빈이 갖고 놀았으니까 열받아서 온 거고. 만약 아니면 어쩌려고. 아, 어차피 50대 50이야. 맞겠지. 50대 50 할 일이야 이게? 근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이게 그냥 그런 걸로 하자 이렇게 지나갈 일이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떤 일인지 몰라? 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당신이 오지랖이냐고. 라는데 그 순간 진짜 이 집 식구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구나 싶더라고요. 기본적인 도덕 개념 자체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 결혼한다는 공대 석사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50대 50이니 괜찮다고 말하는데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계획에 동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식구라는 이유로 저 역시도 그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고 그 일로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정이 떨어졌어요. 돈만 좀 있지 저하고는 완전 딴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신우의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고 가족 상견례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저도 참석은 했는데 신우의 예비 시부모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 같아서 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오후 상견례를 끝내고 남편 차를 타고 가족이 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되나 걱정이 돼요. 제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시부모님도 신우도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이 집에서 서열 제일 낮고 다 무시하는 제가 신우의 결혼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황당한 표정들이었죠. 남편은 그만하라면서 말 시작도 하기 전에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얘기했습니다. 아가씨조차도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애인지 명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의사 남친 애라고 했다가 그 의사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니 갑자기 지금 남친분 애라고 하고 나중에 혹시 이런 사실을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가만히 쓰시겠어요? 막말로 나중에 들키면 일이 더 커지고.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입 안 닥쳐? 그러는 겁니다. 평소에도 싸가지는 없었지만 저한테 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놀랐고 입 안 닥치냐는 말에도 너무 놀랐죠. 네? 그때 나를 엄마가 데리러 왔어야지. 괜히 제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주 좋은 약점 하나 잡았네. 그러게 네가 술을 작작 먹었어야지. 진짜. 오빠 마누라한테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 그래. 야, 너는 말하는 싸가지가. 결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알아서 하는 건데 뭔 상관인데. 성민 씨에 맞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돼? 하면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짜증내지 말라고 신우를 달래고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저한테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고 다니기만 해라. 어디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소리라고 있어. 아버님도 한숨만 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남편도 저보고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 있으랍니다. 그 집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그 태도도 너무 진절머리 났습니다. 저를 무슨 생각도 감정도 없는 AI인 줄 아는지
일은 자기들 편한 대로 부려먹으면서도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한마디 하니까 바로 저를 찍어 누르고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냥 이혼하겠다라고요. 저런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으로 못 지낼 것 같다라고요. 차창을 보면서 결심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해야 했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까지는 못해서 아차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전 남편 차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상견례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라도 밝히고 멈춰야 된다라고 했고 시댁 식구들이 쌍으로 저를 공격했던 그 대화요. 그래, 그거라도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시댁 식구들과 나누었던 대화 녹음은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결혼 마음 먹은 건데 이제 아이도 없었고 남편이 저만을 위한 사람이라거나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본받을 만하거나 가족으로 지내기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 무시하면서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이제 인연을 끝내겠다 마음을 먹었죠. 속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조금씩 했는데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혼하고 나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위에 탈이 났어요. 제가 원래도 위가 좋지는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탈이 나기도 하는데 엄청난 속쓰림과 함께 위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을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받아왔는데도 타는 듯한 위험 증세 때문에 너무 아팠죠. 저는 오히려 빨리 이혼 준비를 하고 끝을 내자 내가 이혼을 해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또 시댁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이 너무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도 허구한 날 몸이 안 좋느냐는 핑계 대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일단 이 악물고 갔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하는 얘기가요. 이틀 뒤 신우 집들이에 저보고 음식을 좀 차리래요. 신우는 아직 결혼식은 전이었는데 남편 될 사람하고 혼인신고는 했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임신 때문에 결혼식은 조금 미루고 혼인신고와 살림 먼저 차린 거죠. 시부모님을 불러서 집들이를 할 예정인데 그 음식을 저더러 하래요. 마치 신우가 직접 한 것처럼 준비해서요. 어이가 없었죠. 가뜩이나 이혼 준비 중인데다 위도 안 좋아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그걸 하라고 하니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걸 왜 내가 하느냐 했더니 우리 수빈이는 곱게 자라서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해줘라. 오늘 가서 장 좀 봐오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도 병원 갔다 왔어요. 너는 어떻게 맨날 아프니? 제가 언제 맨날 아팠나요? 맨날 골골거리는 것 같아 어째? 약봉지라도 보여드릴까요? 됐다. 어쨌든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음식 주문하던가. 내가 하는 거랑 수빈이가 하는 거랑 같아? 네가 해야 적당히 수빈이가 한 느낌 나지.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해야 자기 딸이 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아프다는 며느리 보고 신우 집들이상 대신 차리라는 거예요. 와, 진짜 끝까지 정 떨어지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합니다. 못해? 얘가 아주 요새 뭘 잘못 먹었나? 그러면 너네 사는 전세부터 빼던지.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희 집 전세 얘기를 하시면서요. 네? 전세 그거 우리가 해준 거잖아.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거 빼라고.
라는데 속으로 그게 협박이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싶더라고요. 결혼할 당시 저는 사회생활 1년 만에 결혼한 거라 돈이 별로 없었고 남편은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하긴 했지만 본인 쓸 거 쓰고 차 주기적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나마 있는 돈은 다 털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세 자금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볼모로 저한테 집들이 이상 차리라고 협박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거였으면 먹힐 협박일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이혼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겠나요? 저는 전세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꼬장이야?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너 우리 수빈이 질투라도 해서 이런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누구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해서 속이고 결혼하는 주제에 제가 누굴 질투하겠나요? 네? 왜 여태까진 군소리 없이 잘 따르다가 수빈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어깃장이냐고. 우리 딸 부러워서 그래?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신우 결혼도 잘한다고 하니 부러운 거지. 너랑은 너무 다르니까. 라는데 와 진짜 착각도 가지가지더라고요. 대꾸할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예쁜지도 똑똑한지도 잘난지도 뭐 어느 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자기 딸을 부러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사고회로가 신기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얘가 아주 막 나가네. 하더니 갑자기 제 손에 카드랑 장바구니를 확 들리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 똑바로 차려놔. 좋게 좋게 얘기해주니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나? 방금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 아프다고. 진통제 먹고 해. 어디서 건방이야. 보자 하니까. 하더니 자리를 확 뜨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장바구니고 뭐고 확 집어던지고 나오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집들이상 대신 차려놓으라고? 오냐, 그래. 나도 이 집 지긋지긋해서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푸닥거리 한 번은 하고 나가자. 저도 악에 바쳤죠. 그렇게 저는 시모가 준 카드로 식재료들을 왕창 샀습니다. 아마 시모에게 카드 쓴 금액이 날라갔을 거고 제가 집들이상 준비를 야무지게 하고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마지막에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들이 당일날 4시쯤에 갔더니 신우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니까 백화점 가서 옷 좀 바꿔야 된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더니 왔어? 그거 장바온 거야? 묻더라고요. 네. 뭐 할 건데? 집들이에 어울리는 거 해야죠. 알아서 해. 하고 나서 엄마한테 말하면 수고비 좀 줄 거야. 한 5만 원이면 되지? 그러는데 내가 5만 원 줄 테니 네가 와서 해봐라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음식 준비할 생각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는 잠깐 나갔다가 1시간 뒤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신우는 나갔고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거실에 널찍한 상은 펼쳐놓았습니다. 상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드러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니 1시간 반 전에 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텅텅 비어있는 주방과 상을 보고 몹시 놀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 네,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가씨네 집들인데 내가 음식 준비를 왜 하나 싶어서. 그 말에 신우 입이 어디까지 쩍 벌어지더라고요. 미쳤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 출발하셨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야! 왜? 제가 왜라고 소리 지르니 신우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럼 네가 직접 하던가. 네 집들이지 내 집들이니? 어디 가서 시간 때우고 놀다 온 주제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그러세요. 신우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시모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장미연 저게 미쳤나 봐. 집들이 음식 지가 한 대 놓고 나 지금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간장 하나 안 놓여 있어. 하면서
하면서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라고요. 야, 엄마가 바꿔보래! 미친년! 하길래 저는 코웃음 치며 받아서 종료 누르고 소파로 툭 내려놨습니다. 바로 시무한테 전화가 오던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죠. 너 미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 같으면 엄마한테 징징대기 전에 어디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겠다. 그 말에 신우는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너 어디 두고 봐! 하면서 급하게 배달 음식이라도 주문하는 듯 했습니다. 어플로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가 미처 음식을 다 시키기도 전에 신우네 시부모님들이 오신 겁니다. 신우는 당연히 기함을 했죠. 미치겠네! 그러더니 너 빨리 안 꺼져? 그러는 겁니다. 왜? 나도 인사드리고 갈게. 진짜 미쳤네. 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 당하고 싶어. 제발. 와, 이거 진짜 생또라이네. 신우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면서 일단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우네 시부모님과 시매부가 들어왔고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뵀죠. 그랬죠. 새아기 도와주러 오신 건가? 하더니 주위를 둘러보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신우는 쩔쩔매면서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실 만한 걸로 일단 주문은 해놨거든요. 배달 음식을? 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배가 땡기고 몸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를 좀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올케한테 부탁을 했는데 올케가 자기만 믿으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놨지 뭐예요. 하면서 그 순간 바로 제 탓을 하면서 말을 지어내더라고요. 산부인과는 무슨 산부인과인가요? 백화점 갔다 왔으면서요. 아주 거짓말을 태연자약하게 했고 그 집 시부모님과 남편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산부인과가 아니고 옷 바꾸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백화점에? 그 말에 신우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참 거짓말 잘해. 너무 능수능란해.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한 건가? 뱃속의 아기. 그 말에 신우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신우네 시부모님과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저를 보고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챙겨온 노트북으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고요? 제가 이혼 증거 영상으로 쓰려고 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 들어도 저희 시부모님과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누구애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속이고 결혼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했고 신우가 저한테 악지르는 소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신우도 제가 그 녹음을 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지 엄청 당황한 얼굴이고 신우네 시부모님과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신우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야? 뱃속의 애가 우리 성민이 애가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 있어요? 올케가 정신이 좀 이상해요. 헛소리하고. 저를 좀 시기 질투하는 게 있어서 이상한 짓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네 목소리 맞잖아. 사돈 어른들 목소리도 맞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긴 한데요.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트북 챙기면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어머님이 저한테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면서 집들이 차리라고 그러면 5만 원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차린 게 이것뿐이네요. 이혼 당하고 싶냐고 했죠? 네, 이혼할게요. 아가씨 오빠한테 잘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표정의 신우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우의 모습을 등 뒤로 한 채 말이죠. 당연히 그 일로 시댁이 뒤집어졌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신우는 뒤에서 미친년 하나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본인이 양다리 걸쳤고 누구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이고 결혼하는 거면서요.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데도 끝까지 내 핑계대는 게 우습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지금 나에게 퍼부은 욕설도 다 녹음되어 있고 이혼 소송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증거 많을수록 더 좋죠. 그렇게 시댁 측과 저는 서로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댁은 저에게 의도적으로 신우의 비밀을 폭로해서 가정을 파탄나게 했다고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저 역시도 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시댁 식구들에게 있다고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들어보니 심해분의 집안에서도 저희 시댁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더군요. 신우가 양다리 걸치고 누구애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다며 문제 삼은 거죠. 당연히 신우가 이혼당했고 소송까지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측에서는 저한테 아기를 품고 신우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짓을 벌였다며 혼인 파탄의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진실을 모른 채 결혼을 하려는 신우의 남편을 위해서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좀 옥신각신하긴 했지만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건 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려 했었고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 난 거죠. 반면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무시당하고 욕설까지 들어왔던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위자료를 받고 이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이혼 신고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도 당하고 전 시댁으로부터 소송도 당했습니다. 본인들이 엄청난 사실을 소유로 했으면서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걸 보고 이혼하는 게 맞았구나.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새삼 다시 느꼈죠. 저는 어쨌든 오랜 소송 다툼 끝에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결혼 직전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대표님들은 고맙게도 제 사정을 들으시곤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자리가 있기도 하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일을 잘해줘서 좋았다면서요. 저는 덕분에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돈도 벌고 제 커리어도 쌓으면서 결혼도 충분히 심사숙고 끝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임신도 했어서 준비도 채 되지 않은 채 얼레벌레 결혼했었고 그 때문에 더욱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 두 발로 땅 딛고 서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당장은 재혼 생각 전혀 없지만 먼 훗날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내 스스로 자신이 있고 남편이나 시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결혼도 선택해야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짧은 결혼 기간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 방 먹이고 박차고 나온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정신 상태 썩어 빠지고 개념 없는 건 참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 하나같이 똑같았는데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오길 잘한 것 같네요. 이혼은 했지만 아직 이른 나이니까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